친구들 안녕. 책 읽어주는 아빠, 짜잔, 아빠예요. 오늘 아빠는 이솝우화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골라봤어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여우와 두루미.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죠. 오늘 여우와 두루미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 어느 날 숲에서 동물들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두루미는 동물들 앞에서 멋지게 춤을 춰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여우는 샘이 났어요. 그 정도는 나도 출 수 있어. 여우는 두루미보다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우는 자신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마구 흔들었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여우님이 이상하게 춤을 추고 있어. 우리를 잡아먹으려나 봐. 어서 도망가자. 정말 무섭다. 얼른 가자. 춤을 추자 오히려 도망치는 동물들을 보며 여우는 실망했어요. 아무도 내 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게 다 그 두루미 때문이야. 좋아, 두루미를 골려줘야지. 여우는 모든 것이 두루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루미를 골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집으로 초대했어요. 두루미님,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해줄게요. 알았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네. 구두쇠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니. 두루미는 여우가 조금 이상했어요. 다음날 두루미는 여우의 집으로 갔어요. 두루미님, 어서 오세요. 여우는 음식을 내왔어요. 자,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여우는 두루미 앞에 아주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어 놓았어요. 수프가 맛이 있겠네요. 두루미는 수프를 먹으려고 했지만 긴 부리로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루미는 수프를 먹지 못하고 접시를 콕콕 쪼며 냄새만 맡아야 했어요. 아니, 두루미님, 왜 그러고 계세요? 그렇게 접시를 콕콕 쪼으면 보기 흉해요. 여우는 접시만 콕콕 쪼는 두루미를 보고 고소해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접시에 담긴 수프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 고약한 여우 녀석, 두고 보자. 두루미는 창피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여우는 두루미를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똑똑히 창피를 주었어. 아이고, 고소해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잠깐!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에게 초대장을 보냈네요? 과연 여우는 제대로 대접을 받고 돌아왔을까요? 여우는 오랫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해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파서 지난번에 두루미에게 창피를 준 것도 잊어버린 채 두루미 집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여우님. 여우님이 좋아하는 수프를 만들었어요. 잘 먹을게요. 두루미는 여우 앞에 목이 긴 병에 담긴 수프를 내왔어요. 여우는 병에 입을 넣고 혀를 내밀었지만 수프가 입에 닿지 않았어요. 두루미는 긴 부리로 병 속에 든 수프를 우아하게 먹었지만 여우는 군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쓸데없이 심술을 부렸다가 두루미에게 똑같이 당한 거예요.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팠지만 자신이 두루미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여우와 두루미, 친구들에게 서로 안갚음하는 마음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네가 이렇게 하면 속상해 하고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놀리기보다는 서로 칭찬하며 사랑하는 사이가 더 좋겠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길을 잃어 부모님과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겁나고 무섭겠죠?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대요. 과연 어떤 일로 길을 잃게 되었는지 같이 가볼까요?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 옛날 어느 숲속에 헨젤과 그레텔이 살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의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슬퍼서 매일 엉엉 울었답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새 엄마를 맞았어요. 하지만 새 엄마는 아빠의 생각과는 달리 헨젤과 그레텔을 돌보지 않고 구박했어요. 그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었죠. 헨젤과 그레텔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요. 안 됐겠지만 아이들 내다 버려야겠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이러다가 내 식구 모두 굶어 죽고 말아요. 새엄마는 아빠의 말을 무시했어요. 마침 그때 문 밖에 있던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 무서워. 우리 어떡하지? 걱정 마. 오빠가 있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아무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하얀 돌멩이를 주워왔어요. 다음날 새엄마는 일찍부터 아이들을 깨웠어요. 얘들아, 일어나라. 오늘부터 너희들도 나무를 하러 가야 해.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숲속으로 갔어요. 헨젤은 주머니에 채워온 하얀 돌멩이를 하나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나무를 하거라.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깊은 숲속에 놓아두고 재빨리 사라졌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걱정하지 마. 하얀 돌멩이를 따라가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하얀 돌멩이를 따라 걸었어요. 그러자 정말 집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새엄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왔니? 기억을 더듬어서 왔어요. 새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어요.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아이들을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미처 돌멩이를 주워올 시간이 없었던 헨젤은 도시락으로 챙겨준 빵 조각을 조금씩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빵 부스러기를 새들이 모두 쪼아먹고 말았어요. 헨젤은 그레텔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빵 조각도 안 보이고 이제 어떡하지? 울지 마.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얘들아, 울지 말고 나를 따라오렴. 헨젤과 그레텔은 하얀 새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레텔, 맛있는 냄새가 나. 저기
저기 과자로 만든 집이야. 두 아이는 과자로 만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이 모두 과자로 만들어져 있어. 와, 오빠, 정말 꿈만 같아. 깊은 숲속에는 과자, 초콜릿, 비스킷 등으로 온통 과자로 만든 멋진 집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굶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집을 발견하자마자 정신없이 과자를 먹었어요. 그때 무서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내 소중한 과자집을 먹는 녀석들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어요. 마녀는 두 아이를 붙잡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웠어요. 맛있게 생긴 아이들이로구나. 내 소중한 과자집을 먹은 벌로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마녀는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은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요. 마녀는 헨젤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였어요. 토실토실 살찌워 잡아먹을 생각이었죠. 얼마나 살이 쪘는지 손을 내밀어 봐. 그러자 헨젤은 몰래 숨겨두었던 닭뼈를 내밀었어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말랐단 말이야? 눈이 나쁜 마녀는 감쪽같이 속았어요. 그럼 그레텔을 먼저 잡아먹어야겠군. 그레텔, 아궁이에다가 빵을 좀 구워주겠니? 눈치 빠른 그레텔은 꾀를 내었어요. 아궁이가 잘 안 열려요. 뭐야? 이것도 못 열어? 마녀는 화가 나서 아궁이를 활짝 열었어요. 그 순간 그레텔은 마녀를 아궁이에 확 밀어넣었어요. 그레텔은 재빨리 헨젤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녀의 보물을 챙겼어요. 그레텔, 어서 나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손을 꼭 잡고 도망쳤어요. 그때 숲속에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헨젤, 그레텔, 어디 있니? 아빠는 아이들이 버려진 것을 뒤늦게 알았던 거예요. 아빠, 저희 여기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를 만났어요. 얘들아, 아빠.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기뻤어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새엄마는 이제 집에 없단다.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 집에 빨리 가요. 헨젤과 그레텔, 아빠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세 식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아빠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헨젤은 흰 돌을 떨어뜨려 길을 찾고, 그레텔은 위급 상황에서 오빠를 구해낸 거. 아주 정말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짜잔 아빠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면 더 무서워하고 더 당황했을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 모두 칭찬해.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솝우화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솝은 그리스 사람인데 동물을 소재로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과연 오늘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소금장수와 당나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어요. 소금장수는 소금을 옆 마을로 가서 파는 일을 했어요. 소금장수가 키우는 당나귀는 소금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지요. 무더운 어느 날 소금장수는 소금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개울을 건너게 되었어요. 산더미 같은 소금을 등에 지고 걷던 당나귀는 몹시 힘들었지요. 조심해라. 넘어지면 큰일 난다. 소금장수는 당나귀가 넘어질까봐 주의를 주었어요. 당나귀는 조심조심 개울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만
미끄러운 돌을 밟아 물속으로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쿠 이런! 아이쿠 이 일을 어쩌지? 소금 장수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했어요. 당나귀는 소금 장수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당나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좀처럼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런 이거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았네. 소금 장수는 당나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넘어졌던 당나귀는 힘들게 일어나면서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에 빠졌다가 나왔더니 등짐이 가벼워졌네. 옳지, 소금은 물에 녹는구나. 히히. 당나귀는 소금이 물에 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등에 지고 있던 짐이 가벼워지자 당나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 소금 장수는 다시 소금을 당나귀에 싣고 개울을 건너게 되었어요. 개울에 들어서자 당나귀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죠. 크크크크. 이번에도 물에 빠지면 또 짐이 가벼워지겠지. 소금 장수는 오늘도 당나귀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빠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하지만 당나귀는 개울에 들어서자마자 일부러 풍덩 물에 빠졌어요. 신난다. 또 짐이 가벼워졌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금 장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당나귀가 꾀를 내는군. 두고 보자. 소금 장수는 당나귀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소금 장수가 당나귀가 꾀를 부리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소금 장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금을 더 많이 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갔을까요? 과연 소금 장수는 내일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지켜볼까요? 다음 날 소금 장수는 소금 대신 솜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개울을 건넜어요. 오, 오늘은 짐이 어제보다 가벼운걸. 물속에 빠지면 더 가벼워지겠지. 이번에도 당나귀는 일부러 풍덩 개울 물속으로 빠졌어요. 이번에도 꾀를 부리려고. 소금 장수는 모른 척했어요. 바짝 말랐던 솜은 개울물에 푹 젖었어요. 당나귀는 무엇인가 이상했어요. 아이고, 무거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번에는 솜에 물이 스며들어서 바위처럼 무거워졌어요. 겨우겨우 일어난 당나귀는 소금보다 몇 배나 무거워진 물에 젖은 솜자루를 쥐고 끙끙 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가야 했지요. 아유, 괜히 꾀를 부렸네. 당나귀는 그제서야 나쁜 꾀를 부린 것을 후회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부러 물에 빠지지 않았대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오늘도 즐거웠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수학자가 겪은 일이래요. 당나귀가 이상하게 물에 자꾸 넘어지는 걸 관찰하다가 소금 대신 솜을 싣게 되어서 버릇을 고쳤다고 하네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꾀를 낸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까요? 엄마? 그렇겠죠? 친구들, 어차피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일들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개구리 왕자예요. 친구들, 개구리 왕자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개구리 중에 왕자님인가? 아니면 왕자가 개구리님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렇게 제목만 먼저 보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상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책 읽기 방법이에요. 그럼 개구리 왕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아빠와 함께 떠나볼까요?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 옛날 어느 나라에 펄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꽃이 가득한 궁전에서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공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펄 공주는 황금공을 높이 올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공을 놓쳐 공이 떼부르르 굴러갔어요. 어머, 내 공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어떡하지? 내 소중한 황금공. 펄 공주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세요? 두리번거리던 공주는 울퉁불퉁 아주 못생긴 개구리를 발견했어요. 황금공이 연못에 빠졌어. 그럼 제가 황금공을 찾아드릴까요? 정말 네가 찾아줄 수 있어? 그럼요. 그런데 공을 찾아주면 제게 무얼 주시겠어요?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줄 수 있어. 내 구두, 목걸이, 예쁜 옷도 뭐든지 말만 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대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함께 마시고 늘 공주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공주는 개구리와 친구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황금공을 찾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없이 개구리와 약속을 했어요. 좋아. 황금공만 가져다 주면 네가 말한 대로 다 할게. 동당? 개구리가 공을 찾으러 연못에 뛰어들었어요. 잠시 후 번쩍번쩍한 황금공을 개구리가 머리 위로 밀고 풀밭으로 나왔어요. 내 황금공. 정말 고마워. 공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금공을 들고 궁전으로 달려갔어요. 공주님, 저랑 같이 가셔야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개구리가 뛰어오며 소리쳤지만 공주는 들은 척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펄 공주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개굴개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지? 문을 열어본 공주는 놀라서 기겁을 하며 문을 쾅 닫았어요. 공주,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왜 너를 찾는 것이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낮에 숲에서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렸는데 개구리가 찾아주는 대신 저랑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렇게 궁전까지 쫓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끔찍해요. 개굴, 공주님, 저와 약속하셨잖아요. 공주야, 아무리 개구리라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란다. 어서 가서 문을 열어주어라. 공주는 마지못해 울상을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개구리는 펄짝 뛰어들어와 공주 앞에 앉았어요. 개굴, 안녕하세요. 여보라, 개구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공주님, 저를 올려주세요. 개구리 말대로 올려주렴. 공주는 눈을 질끈 감으며 개구리를 의자 위에 올려주었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식탁으로 펄짝 뛰어 올라왔어요. 공주님, 같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 펄 공주가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접시를 가까이 대자 개구리는 쩝쩝 소리를 내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공주는 그만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전 그만 먹겠습니다. 실컷 먹었더니 졸리네요. 공주님, 절 안아서 공주님 방 침대에 놓아주세요. 싫어. 너같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어떻게 내 침대에서 자? 어허, 개구리는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내쫓는단 말이냐? 하지만 어려울 때는 도움받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
공주는 어쩔 수 없이 개구리를 데리고 방으로 향했어요. 공주가 침대에 들어가자 개구리는 얼른 침대로 폴짝 뛰어 올랐어요. 공주님, 잘 자라는 인사로 뽀뽀해주세요. 뭐라고? 여기 데려온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자꾸 공주님이 그러시면 임금님한테 일러 바칠 거예요. 뭐야? 이 못생긴 개구리, 조용히 해. 펄 공주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개구리 다리를 잡아 휙 집어던졌어요. 어떡하죠? 너무 화가 난 공주가 개구리를 집어던졌어요. 개구리는 과연 무사할까요? 개구리는 바닥에 부딪히더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공주가 다가가 개구리를 들어 올렸지만 개구리는 쭉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개구리야, 정말 미안해. 죽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펄 공주는 개구리를 손에 들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공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의 눈물이 개구리에게 떨어졌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구리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드디어 마법에서 풀렸군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려 평생 연못에서 개구리로 살아야 했던 이웃나라 왕자예요. 당신이 흘린 눈물과 따뜻한 마음이 저의 마법을 풀어주었답니다.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고마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왕자님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는데도요? 전 오랫동안 공주님을 지켜봤어요.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네, 왕자님. 공주는 왕자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자는 충성스러운 신하와 멋진 마차를 타고 공주와 함께 이웃나라로 떠났습니다. 왕자와 펄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펄 공주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개구리가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마법은 풀렸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장난으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게 있으면 꼭 지키세요. 어디서 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쥐가 있나? 봤어? 못 봤어? 어디 쥐가 있나 본데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서울 쥐가 시골 쥐에게 놀러 갔어요. 친구야, 어서 와. 오랜만이야, 친구. 아직도 이렇게 촌스러운 곳에 사는구나. 나는 시골이 좋아. 안전하거든. 시골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어요. 친구야, 맛있게 먹어. 그런데 서울쥐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식탁 위에는 식어 빠진 감자와 옥수수, 콩 몇 알 뿐이었거든요.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는 없니? 없어. 난 늘 이렇게 먹어. 난 시골에서 나는 음식이 좋아. 밤이 되자 시골 집에는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꼬끼요! 닭이 울고 개가 짖었어요. 올빼미도 울었어요. 서울쥐는 이 소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서울쥐가 시골쥐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너도 도시를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여줄게.
서울로 간 시골쥐에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시골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찾아온 서울은 빵빵빵 차가 시끄럽고 길쭉길쭉 높은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시골쥐는 사람들의 발길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서울쥐의 집에 간 시골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커다란 식탁에 케이크, 고기, 빵, 과자, 과일 등등 온갖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시골쥐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어요. 우와, 이런 음식을 날마다 먹어? 뭐 이 정도쯤이야. 어서 먹어. 만찬이 따로 없었어요.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시골쥐가 치즈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먹으려는 순간 쿵쾅 쿵쾅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야, 어서 숨어, 빨리!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 얼른 쥐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서울쥐가 덜덜 떠는 시골쥐에게 말했어요. 별일 아니야. 늘 있는 일이야.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아휴, 이제 됐다. 나가서 먹자. 사람들이 사라지자 서울쥐는 시골쥐를 데리고 다시 식탁으로 갔어요. 다시 시골쥐가 과자를 막 먹으려고 할 때 이번에는 커다란 그림자가 덮쳤어요. 잠깐, 커다란 그림자는 뭘까요? 과연 시골쥐와 서울쥐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커다란 그림자는 이 집에 사는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는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으가, 엄마, 고양이야, 고양이, 어서 달아나! 이번에도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 쥐구멍으로 다시 숨었어요. 어휴, 한바탕면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고양이가 갈 때까지 기다리자. 서울쥐가 바깥을 살피며 계속 조잘거리는 사이 시골쥐는 보따리를 쌌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겠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난 그냥 시골에 가서 마음 편히 살래. 잘 있어. 그래도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하는데? 서울쥐는 집을 나서는 시골쥐를 보며 말리지 못하고 머리만 벅벅 긁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시골로 돌아간 시골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이 가장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짜잔! 아빠의 오늘의 교훈! 헛된 욕심은 부리지 말자. 짠! 오늘은 개구리 중에도 청개구리 친구를 만나러 가볼 건데요. 엄청나게 말을 안 듣는데요, 글쎄. 우리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 옛날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가 너무 예뻐서 날마다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사랑을 듬뿍 주었지요.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는 그 마음도 모른 채 모든 것을 거꾸로만 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했답니다. 아가야,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돼. 바깥은 위험하니 뛰지 말고 꼭 걸어야 한다. 네, 엄마. 이번에도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펄짝펄짝 장난치며 뛰어갔어요. 걸어가라 하면 뛰어가고, 뛰어가라 하면 걸어가고,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말의 모든 것을 반대로 했어요. 아가야, 오늘은 노래를 배워볼까? 개굴 개굴 개구르르. 아기 청개구리는 과연 어떻게 따라 불렀을까요? 굴게 굴게 르르구게. 아가야, 다시 한번 해보렴. 개굴 개굴 개구르르. 굴게 굴게 르르구게. 왜 우리 아기는 항상 거꾸로만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엄마는 매일 청개구리 걱정만 하다 그만 병이 났어요. 엄마 청개구리의 병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엄마는 몸져 눕고 말았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어야 할 텐데 산에 묻으라고 하면 강가에 묻겠지? 엄마 청개구리는 반대로 아기 청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야 한다. 엄마 죽지 마세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기 청개구리는 너무 슬퍼서 몇 날 며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거꾸로만 움직였던 아기 청개구리는 이번만은 엄마의 말대로 냇가에 정성스레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제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아기 청개구리는 하루 종일 엄마의 무덤을 지키며 개굴개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둥둥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답니다. 비야, 이제 그만 내려.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간단 말이야. 아기 청개구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개굴개굴 울었어요. 보고 싶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또 났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청개구리는 비가 내리려고만 해도 개굴개굴 운답니다. 친구들, 어땠나요? 청개구리가 왜 시냇가에서 개굴개굴개굴 우는지 이제 알 것 같나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친구들은 바른 습관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건강한 친구들 되기 약속!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미녀와 반대로 끔찍한 외모 때문에 숨어 사는 야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바로 미녀와 야수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과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딸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장사를 하러 떠나면서 딸 벨에게 물었어요. 벨, 내가 돌아올 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려. 전 괜찮아요, 아빠. 그래도 아빠가 우리 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구나. 그럼 전 장미 한 송이면 충분해요. 알았다. 그럼 예쁜 장미를 갖다 주마. 고마워요, 아빠.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꽃을 구하기 위해 숲속을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쁜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지요. 우리 딸에게 어울리는 장미꽃이네. 마침 아빠가 장미꽃을 꺾을 때였습니다. 누가 감히 내 꽃에 손을 대? 천둥 같은 소리에 깜짝 놀란 아빠는 주저앉아 앞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가 서 있었어요.
내 꽃을 손을 댄 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용서하시오. 왜 내 꽃을 함부로 꺾었지? 딸에게 장미꽃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주인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좋다. 정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대신 네 딸을 내게 보내라. 예. 네 딸을 보내지 않으면 네 목숨과 딸의 목숨까지 모두 나의 것이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딸을 내게 보내거라. 어서. 알겠습니다. 아빠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딸에 대한 걱정에 슬픈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장미꽃이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아름답긴 하다만. 무슨 일이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아빠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숲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내 책임이다. 그 꽃을 꺾지만 않았어도. 장미꽃을 갖고 싶다고 한 건 저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야수에게 보낼 수 있겠니? 제가 안 가면 아빠와 저 모두 위험해져요. 제가 가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에 아빠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야수를 잘 달래서 꼭 아빠한테 돌아올게요. 아빠를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구나. 전 괜찮아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벨은 야수가 사는 숲으로 떠났습니다. 계세요? 누구 없어요? 성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대신 죽을 각오로 온 건가요? 당신이 야수군요. 죽을 각오는 되어 있어요. 정말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아가씨군. 야수는 당찬 벨의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도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앞으로는 여기서 지내요. 그리고 모든 식사는 항상 나와 같이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 식사 때 봅시다. 벨은 야수의 무서운 모습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은 함께 식사도 하고 정원에서 책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야수는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벨도 야수의 무시무시한 모습 뒤에 감춰진 다정한 면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먹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겠소. 참 친절하시군요. 여긴 뭐든 있으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을 해요. 그럼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인지 말해봐요. 벨은 집에서 홀로 걱정하고 있을 아빠의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마침 기회에 야수에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전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아빠께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싶어요. 그건 곤란하오. 아빠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꼭 돌아올 테니 제발 부탁이에요. 좋소. 당신을 믿겠소. 고마워요. 단 3일 안에 꼭 돌아오시오. 지킬 수 있겠소? 네, 걱정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야수의 성을 떠나 벨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빠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걱정 많이 하셨죠? 오, 내 딸, 정말 괜찮은 거니? 전 잘 지냈어요. 아빠가 저 때문에 괴로우셨죠? 무서운 야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니에요. 얼굴은 무섭지만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런 무시무시한 야수한테 다시 널 보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제가 3일 만에 아빠를 보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멀리 도망을 치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 벨은 야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3일 동안 아빠와 즐겁게 지내면서 아빠를 안심시키고 다시 야수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벨은 돌아가야 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벨,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좋겠구나. 오늘은 꼭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는걸요. 벨이 떠나려 했지만 아빠는 벨을 못 가게 막았어요. 나와 딱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그렇지만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더는 붙잡지 않으마. 알겠어요. 그럼 오늘까지만 지내고 내일은 돌아갈게요. 벨은 아빠의 간곡한 부탁에 아빠와 하루를 더 지냈습니다. 아빠, 저 그럼 돌아갈게요. 부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또 와야 한다. 네,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내 걱정은 말고 조심히 잘 가거라. 네, 아빠. 나흘째 되는 날 아빠와 작별을 한 벨은 야수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돌아왔어요. 성은 마치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벨은 정원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꽃들은 시들어 있고 야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벨은 야수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죽으면 안 돼요. 벨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자 그 눈물이 야수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쓰러져 있던 야수가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벨, 당신이 돌아왔군요. 당신을 만나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죽으면 안 돼요. 나는 힘들 것 같소. 안 돼요. 살아야 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환한 빛이 사방에 퍼지면서 야수를 에워싸더니 야수의 몸이 멋진 왕자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벨, 당신이 나를 구했군요. 어찌 된 일인가요? 난 이 성의 왕자예요. 못된 마녀의 마법에 빠져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어요. 세상에나.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 평생 야수로 살아야 했는데 벨, 당신이 나를 마법에서 구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왕자님으로 돌아와서 기뻐요. 고마워요.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왕자님. 왕자는 벨을 안으며 너무 기뻐했답니다. 물론 벨도 아주 기뻤습니다. 멋진 성에서 벨과 왕자는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벨이 야수의 외모만 보고 싫어했다면 야수는 멋진 왕자님으로 돌아오지 못했겠죠? 이 아빠는 야수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알아차린 벨이 행복해져서 너무 기뻐요. 마음씨가 예뻐야 진짜 예쁜 사람이라는 거 오늘 배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